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 수급의 변화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수급을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황을 본다는 것은 재료를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또 수급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 재료와 맞물려 가지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주식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때인지 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아니면 빠져야 될 때인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 주변의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가입니다. 이 유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가지고 합의를 한다고는 하나 그 합의 그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이틀 동안에 다시 유가가 9%나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우리 감산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도 감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다 그러고 미국의 그 석유 생산업자들 불러서 우리도 감산 좀 하는 게 좋겠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석유 생산업자들이 우리는 반대요 라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미국에서 정말 감산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가 좀 불투명해져 버려 가지고 이렇게 국제 유가가 다시 앞으로 합의 과정이 험난할 거라 보고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국채 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파생 상품이 하나 있어요. 증권사마다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원유 ETN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베팅을 했답니다. 1조. 유가가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베팅을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폭락을 하다 보니 개인들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나서가지고 그 상품 거래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사실상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게 만약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유가가 폭락했는데 앞으로 상승에 베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바람대로 상승으로 가지 않고 더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려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질 거니까 이어서 거래 정지 시켜버리라 이렇게 해서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안 되니까 유가가 더 폭락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선에서 이미 일어난 손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선에서는 더 이상 일단은 손실이 좀 없어지겠죠. 여튼 거래 정지가 풀리고 나면 다시 또 거래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저런 자산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돼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분들 공매도 금지한 거 보셨잖아요. 물론 공매도라고 하는 게 좀 기울어진 운동장인 건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을 하자 정부에서는 공매도도 금지시켜버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하락하기 좀 힘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정부에서 왜 그렇게 방어를 하느냐? 그렇게 방어를 하면 누가 이익을 얻느냐? 이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니까 손실이 져서 딱 멈추니까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는 그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투자자들 재산을 지켜주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무한정도 떨어지도록 놔둘 수가 없는 것이 더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우리 한국의 주식시장이 2000포인트에서 한 200포인트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돈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돈 들고 들어와서 한국 기업들 다 주워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 기업들 소유주가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뭐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들 비중이 많은데 그냥 외국 소유가 돼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주인은 외국인들, 우리 기업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리,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고려를 중지시키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부는 이 개인들, 뭐 일반 뭐 가게라든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체가 망하는 것들, 자잘한 것들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꼭 지켜야 될, 아니면 꼭 지켜야 될 은행들,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지킵니다. 그게 우리 전체 국민들 공익을 위해서 또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럼 원유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것들의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돈을 잃게 되니까 저렇게 재산을 지켜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현금 그대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불가항력이 생겼을 때 정부가 나서서 내 돈을 지켜줍니다. 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시안정펀드 같은 거 내놔가지고 주식시장을 실제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 돈을 갖다가 더 이상 손실 보지 않게 커버도 해주고 돈을 다시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산시장에 자산을 딱 들고 있으면 정부에서 알아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 투자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정부에서 또 내놓은 게 지금 개인 사업자들, 지금 대부분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자잖아요. 700만 명, 700만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납부합니다.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직권으로, 총리님 직권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한답니다. 그 규모가 12.4조 원 정도 되고, 그럼 5월달, 6월달, 7월달이면 뭐 7월 말 이때쯤 돼서 내겠죠. 3개월 지금 안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뉴스 보다 보면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 나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유럽 연합이죠. 연합. 한 국가가 아니고 연합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저는 겁니다. 합의가 잘 안 돼요. 경기 부양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어떤 나라는 자금 사정이 좀 괜찮고 어떤 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 나라가 얽혀 있다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합의 실패를 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경기 부양에 대한 합의 실패가 있자 지금 이 시간 동영상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증시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것도 합의에 근접하지 않겠나 싶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단지 돈을 풀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만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주의를 필요하겠죠. 자, 지금 일본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번에 뭐 1200조 푼다고 그래요. 우리도 뭐 계속 돈 푼다 그러죠. 또 미국도 돈을 뭐 이번에 또 지난번에 2500조 풀고 난 다음에 또 푼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뭐 우리 카페에서도 우리 카페가 아니고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이 실물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 누구나 다, 물론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만은, 뭐 미국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방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은 지금 당장 큰 걱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외국 언론들은 인플레이션, 지금 현재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풀린 돈들이 다 싸들고 있어서 이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언젠가는 이게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되면은 그 돈이 일시에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튀어나왔을 때
걱정되는 것이 돈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급등하는 그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이 말이죠. 또 그래 그 풀린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는 지금은 부채로 발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세금 인상을 해서 그 돈을 갖다가 뿌려난 돈을 갖다가 다시 끌어모아야 되겠죠. 여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면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지만 실제로 돌아다니는 돈은 요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 안 되는 돈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런 데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예전에 이만큼 있을 때 주식시장의 어떤 사이즈와 돈이 작을 때 주식시장 사이즈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싸다 이 말입니다. 뭐 매수 시기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 언제 사든, 아니면 심지어 최근에 주식시장이 떨어지기 이전에 2000포인트, 2200포인트 이때 들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움츠려진 이 다 구석구석에 다 숨어 들어간 이 돈들이 결과적으로 튀어나와서 뻥 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막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식시장 사이즈가 이렇게 작다가 갑자기 싹 커지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가격이 엄청 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면 잘 지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정부에서 이 늘어난 돈을 세금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수하기 이전에 이 돈이 다시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도 이렇게 뭐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풍선이 부풀었을 때 그때 우리 빵 던져보는 겁니다. 주식을 그냥 빵 팔아푸는 거예요. 팔고 현금을 딱 챙겨놨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점점 줄여갈 때 좀 기다렸다가 또다시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추천해 드린 책 금융위기의 역사라든지 이 자본주의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돈이 크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줄었을 때 자산을 취득하고 돈이 이렇게 늘어났을 때 이 자산 가격이 이만큼 커지면 이때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저거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등락이 몇 프로고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돈 사이즈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돈 사이즈가 다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돈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전에 비해서. 하지만 이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워낙 위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에 걸린 게 돼서 돈을 꺼내지 않다 보니까 돈이 요만큼밖에 안 돌아다닌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사실 뭐 돈하고 똑같이 봅시다. 이렇게 원래 큰 건데 이렇게 돈이 얼마 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만큼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은 돈이 언젠가는 이렇게 사이즈를 확장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확장이 돼요. 이렇게 확장이 돼서 커지게 되면 이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크게 상승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정점을 갖다가 또 찾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동안에 아니면 정점을 보고서 최대한 커졌다가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줄어들는 시점,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이 있겠죠. 이렇게 줄어드는 시점에 분할로 싹싹싹싹 정리를 해서 최대한 이 정점에 가까운 지점에서 보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단 어느 정도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현금화 해버리고 좀 기다린다. 이 전략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기다리는 거지. 지금 당장 내일이 어떻고 모레가 어떻고 한 달 뒤가 그런 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뭐 몇 푼 된다고 그걸 기다리는 거. 이게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돈의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 먹으려고 하는 게 큰 그릇이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당장 내가 뭐 오늘 돈 투입해서 오늘 내가 돈 좀 벌, 그거는 접시 같은 그릇이죠. 접시 같은 그릇. 아무튼 뭐 여러분들 요 뭐 기회 잘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재료 이야기 이만큼 했고요. 자, 시장에서 수급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뭐 시장이 좀 상승하긴 했어요. 뭐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흐름이 중요하죠. 자, 잘 보세요. 보면은
지금 이번 주부터 이 기관 투자자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주일이에요. 최근 일주일.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동안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최근 1분기 동안 21조 샀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샀죠. 요거는 직접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쪽은 이 개인들 중에서도 좀 고액 자산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고액 자산가들은 조금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투시는 이제 일반 개인들 거의 아무나한테 돈을 갖다 공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 투자하는 개인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동안 직접 투자하던 이제 개인들이 있는데 펀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개인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되어 있던 돈들이 이렇게 직접 투자 쪽으로 빠져나왔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은행 예금을 해지하고 이렇게 펀드 상품으로 지금 싸니까 주식을 좀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투신 쪽에서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 투신 같은 경우는 또 요가 조금 달라요. 요거는 이 개인들은 그냥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잖아요.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근데 투신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습니다. 일단 자기 돈이 아니라서 내가 이렇게 작은 돈들 개인들의 돈을 모아서 하나의 덩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간접 투자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돈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 내놔라 하면 돈을 주세요 하면 다시 주식을 되팔아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운영에 있어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은 각각 자기 나름 이렇게 운영한다면 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하나의 큰 덩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돈들 개인들 돈 좀 모아서 투신이 돈을 규모로 지금 운영하기 시작했구나. 일단 요 정도 흐름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렇게 변화된다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은행에서 예금했던 돈 찾아가지고 생활비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예적금 해지를 해서 간접 투자, 투신 쪽으로 지금 돈을 밀어넣고 있는 개인들도 있구나. 이런 감각은 가지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직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그래도 고액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 아직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저 사람들이 어디로 돈 가는지 몰라도 부동산 쪽으로 가는지 몰라도 아직 고액 자산가들은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쪽에서 돈 들어오고 이 기관들에서 계속 돈이 흘러 들어온다면 우리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그 기준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긴 와야 됩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돈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이 정도는 일단 관심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투신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 좀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투신 하나만 할 수는 없고요. 투신하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외국인하고 세력들이 최근 일주일간 매선 종목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68개나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미리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쭉 모아봤습니다. 모아봤고 그거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돼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투신이 외국인하고 동시에 최근 일주일간 매수한 종목들입니다. 업종별로 쭉 살펴보면은 지금 투신 애들 화학에 좀 관심이 많아요. 화학 쪽으로 좀 관심이 많고 업종별로 보면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일단 관심 많고 코스닥이 워낙 시장이 좀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보면은 얘도 지금 건설업도 금융업도 그리고 서비스업도 음식료 이런 거 또 의약품 쪽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투신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돈 찾아서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비 쓰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투신 쪽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그 돈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현재 화면에서 보는 종목들 사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관망하는 거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그래도 좀 있다고 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 정도의 감각 정도만 가지고 시장이 대충 이를 흘러가고는 이 정도면 이해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신이 최근 일주일간 순수하게 투신입니다. 투신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은 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니까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은 그 다음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화학, 서비스업, 통신업, 운송장비, 철강금속 뭐 이런 업종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송장비에서는 지금 투신이 현대차, 기아차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 있죠? 그냥 캡처해서 보시고 이 파워 엑셀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여기에 빠른 관심 종목 이용하셔가지고 빠른 포토 분석입니다. 요걸 이용하셔서 투신이 어떤 종목 지금 업종 매수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챙겨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관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투신이 매수하는 것들은 다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하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시땅할 때 이 외국인들이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지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업종을 사고 있다는 정도만 딱 파악만 해두고 있다가 신호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나도 그때 이제 좀 가담하겠다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서 투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졌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뭐 몇 개 종목 있잖아요. 몇 개 종목 정유주라든지 또 어제 말씀드린 몇 개 종목들은 그것도 좀 수급 좀 더 지켜보시고 재무 상황 좀 검토해 보시면서 그것들은 수급이 좀 바뀌면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바뀌어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좀 입지를 하면 그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발을 걸쳐 본다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고 아직은 큰 돈은 사이즈가 큰 돈은 관망으로 놔두는 것이 좋겠어요. 자, 이상입니다.